저번에 했던 이야기들을 잠깐 복습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저번에는 1대1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정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알려진 구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덧셈을 할 수 있고, 뺄셈을 할 수 있고, 곱셈을 할 수 있고, 또 나눗셈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1대1 대응들이 항상 이러한 구조들을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들이 같은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답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삼각형을 봅시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평행이동해서 만든 다른 삼각형은 서로 같은 삼각형일까요? 예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요. 그러나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삼각형은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엔 삼각형을 회전하거나 반전시켜 봅시다. 그렇다면 이 세 삼각형은 모두 같은 삼각형일까요? 물론 이 삼각형들은 아직 합동이므로 같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삼각형을 회전시켰거나 반전시켰으므로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각형의 크기를 키워봅시다. 이렇게 삼각형의 크기를 키운다면 과연 이 두 삼각형은 같은 삼각형일까요?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이 원과 삼각형은 과연 같은 도형일까요? 물론 다른 도형처럼 보입니다. 한쪽은 3개의 각이 있고 한쪽은 각이 있지 않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삼각형을 연속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이 삼각형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원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삼각형과 원이 같게 되는 것 아닐까요? 좀 더 다른 예제를 생각해 봅시다. 수학자들은 이 도넛과 머그컵이 같다는 예제를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 두 도형이 같은 이유는 같은 개수의 구멍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컵과 도넛은 진짜 같은 도형인 걸까요? 또 수학자들은 도넛을 이러한 도형과 일치시키기도 합니다. 왼쪽의 도형은 도넛이고 오른쪽의 도형은 위와 아래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을 같은 색의 화살표로 표시한 직사각형인데요. 왼쪽의 직사각형은 사실 도넛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빨간색 화살표를 이어붙여서 원통을 만들고 파란색 화살표를 이어붙여서 도넛을 만들면 실제로 도넛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도형은 진짜로 같은 도형일까요? 왼쪽의 도넛에 삼각형을 그린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삼각형은 세 각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는 볼록한 삼각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의 도넛에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평평한 평면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세 각의 합이 정확하게 180도가 나오는 삼각형을 얻게 됩니다. 즉 왼쪽은 평평하지 않지만 오른쪽은 평평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이번에는 대수학의 예를 들어봅시다. 위쪽은 정수의 집합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정수는 크기를 비교할 수 있고 덧셈을 할 수 있고 뺄셈을 할 수 있고 곱셈을 할 수 있고 또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이라는 기호를 그리스 문자 카이로 바꿔서 써봅시다. 0, 카이, 2카이, 3카이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마이너스 카이, 마이너스 2카이 이렇게 정수집합의 기호들을 다 바꿔 쓴다면 이 집합은 정수집합과 완전히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덧셈과 뺄셈, 곱셈과 나눗셈은 완전히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이 더하기 2카이는 3카이고 또 카이 곱하기 3카이는 3카이고 2카이 곱하기 마이너스 카이는 마이너스 2카이고 이런 식으로 이 새로운 집합이 가지고 있는 구조는 정수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완전히 같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둘은 같은 것일까요? 또 저번에는 정수와 유리수가 크기가 같다고 했었죠. 사실 이 기호는 올바른 기호가 아닙니다.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짝대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덧셈이나 곱셈 혹은 크기 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수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수학적인 구조는 어떻게 정의하고 또 이 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가장 쉬운 구조는 먼저 순서입니다. 순서는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더 크다 혹은 어떤 것이 더 작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는 1보다 크죠. 정수와 유리수는 모두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에서는 1이 2보다 작고 또 2는 3보다 작고 3은 4보다 작죠. 또 유리수에서는 1은 2분의 1보다 크고 또 2는 2분의 3보다 크고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순서를 가진 집합 사이에서 순서를 보존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x와 x에 정해진 순서와 y와 y에 정해진 순서가 있다면 이 사이의 함수 f가 순서를 보존한다는 것은 집합 x에서 뽑은 두 원소 xy가 x가 y보다 더 작다는 순서를 만족시킬 때 이 두 xy를 보낸 결과도 마찬가지로 fx가 fy보다 작아야 한다는 순서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순서를 보존하는 함수, 순서 보존 함수의 정의입니다. 이전에 유리수와 정수의 사이에 이런 1대1 대응이 있다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보면 이 1대1 대응은 순서를 보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는 2보다 작지만 오른쪽에서는 7은 6보다 작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1대1 대응은 순서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 순서가 정의된 집합이 있다면 둘 사이에 동형이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x와 x에 정해진 순서와 y와 y에 정해진 순서가 서로 같은 구조라는 것은 1대1 대응이면서 순서 보존 함수 f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은 정수와 정수에 정해진 순서와 유리수와 유리수에 정해진 순서 이 두 구조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전과 마찬가지로 1대1 대응이 있다고 해보는 것이 먼저겠죠. 한번 1대1 대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1대1 대응을 F라고 부른다면 F1과 F2는 각각 어떤 유리수가 되겠죠. 그런데 두 유리수가 있다면 두 유리수의 중점인 F1 더하기 F2 나누기 2 역시 유리수입니다. 그런데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므로 이 2분의 F1 더하기 F2는 어떤 정수 n에 대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fn은 f1과 f2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fn이 f1과 f2 중점으로 정의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f는 순서를 보존하는 함수라고 했으므로 f를 없애도 순서가 마찬가지로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수는 찾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이는 모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수와 유리수 사이에 순서를 보존하는 1대1 대응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를 봅시다. 두 번째 예는 연산입니다. 연산은 덧셈이나 곱셈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정수에는 덧셈이 있죠. 1 더하기 2는 3, 또 2 더하기 3은 5 이런 식으로 덧셈을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유리수에서도 덧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여기에 곱셈을 추가해서 더 복잡한 구조를 생각할 수도 있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연산을 보존하는 함수는 두 연산이 정의된 집합 간의 함수로서 fx와 fy를 더하는 것이 x와 y를 먼저 더한 다음에 f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준동형사상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두 연산이 정의된 집합이 서로 일치하는 구조를 가진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x와 x에 주어진 연산 더하기와 또 다른 집합 y와 y에 주어진 연산 더하기가 서로 같은 구조라는 것은 1대1 대응인 준동형사상 F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1대1 준동형사상을 동형사상, 영어로는 아이소모피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구조가 일치한다는 것을 동형사상 F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의에 따르면 아까 정의한 정수들의 집합과 정수들에서 1, 2, 3을 각각 카이, 2카이, 3카이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쓴 집합은 당연히 동형사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한 바에 따르면 마찬가지로 정수와 정수에 주어진 덧셈 그리고 유리수와 유리수에 주어진 덧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증명을 어떻게 할까요? 마찬가지로 동형사상이 있다고 해보면 됩니다. 동형사상이 한번 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1대1 대응에 의해 정수 1은 어떤 유리수 n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런데 유리수에서는 이 n을 반으로 쪼갤 수가 있습니다. 즉 2분의 n 더하기 2분의 n은 n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런데 f는 1대1 대응이라고 했으므로 2분의 n 역시 어떤 정수 a에 대해서 대응이 될 겁니다. 즉 fa는 2분의 n이라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분의 n이 fa이므로 fa 더하기 fa는 f1이 됩니다. 그런데 f는 동형사상이므로 fa 더하기 fa는 덧셈을 f 안으로 집어넣어서
f의 a 더하기 a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f의 2a는 f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는 다시 1대1 대응이므로 양쪽을 동시에 없앨 수 있습니다. 즉 2a는 1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수 a는 없습니다. 우리는 f를 정수에서 유리수로 가는 함수로 정의했으므로 a는 정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수는 없기 때문에 f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틀린 예가 아니라 맞는 예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정수에 주어진 덧셈과 짝수들의 정수에 주어진 덧셈은 서로 동형입니다. 왜냐하면 각 정수들을 그 정수의 2배로 보내는 함수는 덧셈을 보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곱셈이란 구조가 끼어든다면 이는 더 이상 동형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1을 2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한다면 1 곱하기 1이랑 2 곱하기 2는 각각 1과 4가 되어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다 어떤 수에 대한 구조들입니다. 이번에는 공간에 대한 구조들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거리는 공간에 대한 구조입니다. 어떤 점 P와 Q가 있다면 우리는 P와 Q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즉 거리는 어떤 두 점이 있으면 실수값을 주는 함수입니다. 물론 거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물론 아무나 거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함수가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먼저 P에서 Q까지 잰 거리인 dP, Q와 Q에서 P까지 잰 거리인 dQ, P는 서로 같아야 합니다. 또한 어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이라는 사실은 P와 Q가 서로 같은 점이라는 것과 동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D라는 함수는 삼각분응식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P에서 Q까지 잰 거리는 P에서 R까지 잰 거리와 R에서 Q까지 잰 거리의 합보다 작아야 합니다. 물론 이는 거리가 가져야 할 상식적인 성질들과 일치하죠. 예를 들어 평면의 점들의 집합에는 이와 같은 거리가 있습니다. 이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부터 쉽게 나오죠. 여기서 제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를 D2라고 씁시다. 마찬가지로 D1과 D3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D1은 택시 기하학이라고 널리 알려진 거리입니다. 또한 D3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는 거리가 정의된 두 집합 간의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 역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F가 거리가 정의된 X라는 집합과 거리가 정의된 Y라는 집합 간의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라는 것은 P와 Q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와 FP와 FQ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가 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함수들을 등거리 변환, 영어로는 아이소메트리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거리라는 구조를 가진 두 집합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1대1 대응인 등거리 변환 F가 있다라는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하면 문제는 아까보다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R2에 이렇게 3가지 거리를 줄 수가 있는데 과연 이들은 서로 같을까요? 이런 문제는 매우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R2에서 R2로 가는 거리를 보존하는 함수는 얼마나 많을까요? 예를 들어 회전이 있습니다. 또한 평행이동도 거리를 보존합니다. 또 반전도 거리를 보존합니다. 즉 이러한 정의를 이용하면 우리는 아까 만든 삼각형들이 사실 다 같은 삼각형이라는 것을 정의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환들은 모두 거리를 보존하는 1대1 대응이기 때문이죠. 즉 우리는 거리를 보존하는 1대1 대응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도형이라면 모두 같은 도형이다 라고 정의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2배를 하거나 3배를 해서 삼각형을 크게 만드는 이런 함수들은 더 이상 등거리 변환이 아닙니다. 이런 함수들은 거리를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런 함수들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공간에 대해서 새로운 구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 구조는 바로 각도입니다. 우리는 2개의 직선이 있으면 두 직선 사이의 각도를 잴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떤 공간 x와 어떤 두 방향이 있으면 두 방향의 각도를 재주는 세타라는 함수를 생각해서 공간에 대한 구조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점 P에서 V라는 벡터와 W라는 벡터가 있을 때 V에서 W까지 각도를 잰다라는 것은 이 화살표의 각도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타는 여러 가지 성질을 만족시켜야겠죠. 예를 들어 먼저 각도는 0과 2파이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도가 0이라는 것은 이 두 벡터가 사실 같다라는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또 두 벡터가 다르다면 V에서 W까지 잰 각도와 W에서 V까지 잰 각도는 합해서 2파이가 되어야겠죠. 마지막으로 W에서 V까지 잰 각도와 W에서 마이너스 V까지 잰 각도는 합해서 파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면이 아니라 구에서도 이러한 각도를 재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각도는 엄밀하게 더 많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점들을 움직일 때 이 각도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야 하는데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무엇인지는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떤 공간 X가 있다면 X의 점들 위에서 정의된 벡터들 사이에 각도를 재는 함수 세타를 이용해서 공간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간의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 역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각도를 보존한다는 것은 먼저 F가 있을 때 F스타라는 F의 벡터들과 Y의 벡터들의 집합 사이에 함수가 또 있어서 V와 W 사이에 각도를 잰 것과 F 스타 V와 F 스타 W 사이의 각도를 잰 것이 일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함수들을 우리는 등각사상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정의가 어렵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도가 주어진 두 공간 사이의 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인 등각사상 F가 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R2에서 정의된 각도함수 세타가 있을 때 R2에서 출발해서 R2로 가는 등각사상이 무엇이 있는지 상상해 봅시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회전이 있고 평행이동이 있고 반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와 다르게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함수 역시 등각사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함수들은 너무 조건이 많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는 컵과 도넛이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컵에서 도넛으로 가는 함수는 거리를 보존하는 사상도 아니고 등각사상도 아니기 때문이죠.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연속성을 보존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먼저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연속성이라는 구조는 어떤 수열이 어디로 수렴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점들의 집합인 공간 X와 X에서 어떤 수열이 어디로 수렴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담은 T라는 집합 두 개로 이루어진 수학적인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과 공간에서 점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의 정보를 표시한 것을 위상 공간이라고 부르고 이때의 T를 토폴로지 혹은 위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연속적인 구조를 보존하는 함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연속적인 구조를 보존한다는 것은 극한을 교환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Pn이 어떤 점으로 수렴할 때 Fpn의 극한과 Pn의 극한을 F에 넣은 것이 똑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연속함수 F가 있다면 P를 부드럽게 움직일 때 Fp 역시 부드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F를 연속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연속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정의와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두 공간이 연속적인 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는 건 역시 정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까와 비슷한 정의로는 어떤 X와 Y가 연속적인 구조가 있다는 것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즉 1대1 대응인 연속함수 F가 있더라도 둘 사이의 연속적인 구조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은 실수의 집합에서 원들의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즉 세타가 있다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보내는 함수를 생각해 봅시다. 이 함수는 분명히 연속입니다. 즉 왼쪽의 실수선상에서 점들을 부드럽게 움직일 때 오른쪽의 원 위에서도 점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이 함수의 역함수는 연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점들을 이렇게 움직일 때 오른쪽에서는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왼쪽에서는 갑자기 끊어지는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공간의 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 라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 좀 더 강한 조건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인 연속함수 F가 있고 또한 역함수 역시 연속이 될 때
x와 y의 연속적인 구조가 완전히 일치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이때 이러한 함수 f는 우리가 위상동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동영상은 이것으로 마지막이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2개의 연습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먼저 집합 x와 집합 x의 수렴하는 수열들이 어디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적어놓은 t, 이 t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x의 연속적인 구조를 담기 위해서는 t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만약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으므로 쉬운 문제 하나를 더 남겨보겠습니다. 어떤 연속함수 f가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서 연속함수의 정의는 우리가 방금 정의한 정의가 아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 즉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디서나 일치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정의한 연속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속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할 수가 있고 이 연속함수의 그래프는 부드러운 곡선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드러운 곡선인 이 그래프와 x축은 항상 위상동형일까요? 또 반대로 이 둘이 만약 위상동형이라면 함수 f는 항상 연속이 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